안녕하세요. 경북 영주로 귀농한 새내기농부 귀농 변호사입니다. 앞편에 이어서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현황도로의 이제 길막 갈등에 대해서 길막 갈등의 현재 실태라든가 길막 갈등이 발생하면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을 전체가 이 문제로 길막 문제로 현황도로 길막 문제로 막 주민들이 엄청나게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법을 떠나서 어떤 게 가장 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 갈등 해결 방법인지 이번 편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현황도로는 이 소유권도 국가가 가지고 있고 실제 용도도 이제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법정도로라고 하고요. 그 법정도로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제 현황도로인데, 현황도로는 법정도로하고 다른 차이점이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소유권 문제죠. 이 소유권이 법정도로와 다르게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이제 개인 소유로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의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개인 소유권은 개인 땅이고 실제 용도는 이제 마을 주민이나 또 외부에서 오신 여러 이제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용도는 이제 공공도로인데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근본 원인 때문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제 이 현황도로에서 소유자가 내 땅이다 해가지고 니들 뭐 그동안 몇십 년을 뭐 통행했든 말았든 내가 열받으니까 니들은 더 이상 이제부터는 못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막아버린 거. 막 큰 바위돌을 갖다가 도로에다가 바위돌 한 두세 개만 갖다 놔도 아무도 못 다니고 차는 당연히 통행하는 게 불가능하죠. 막 바위돌 그거 치우기도 쉽지 않고, 아니면 아예 그냥 차단기 막 설치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차단기 공사해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 없게 막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심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길을 막아도 되는 건지, 이게 합법적인 건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게 마을 주민이나 외지인들이 공동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길은 법적으로는 막으면 불법입니다.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이 형사적으로는 형법에 교통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던 길을 지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위돌을 갖다 놓거나 통행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차단 시설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민사로는 공동으로 계속 통행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나 외지인들도 그 통행권이 있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가지고 민법에서 그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제 좀 제한하는 거죠. 용도가 공공으로 쓰고 있는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용도로 그 공공도로로 써왔던 용도를 이제 인정을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오랫동안 그 현황도로로 사용했던 것은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막으면은 그 통행권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민사적으로도 불법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가령 그 길을 막은 소유자를 형사
고발해서 하면은 그 소유자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 민사적으로도 내 통행권을 침해했으니까 권리 침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이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농촌에 와서 생활해 보면 이런 법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제가 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게 이제 영상을 제가 너무 길어서 삭제했는데요.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중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지역 갈등 또는 주민들의 갈등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에 좀 지도자 분이 계시면 이장이 됐든 뭐 또는 마을에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됐든, 옛날에는 그 이장이나 마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또는 뭐 이렇게 마을에서 많이 배우신 이제 그런 선생 역할을 했던 그 지도자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마을에 다.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그 갈등이 발생하면 뭐 이장님이나 이렇게 마을의 어르신들이 쉽게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또 외지에서 온 주민 구성이 막 복잡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귀농하신 분도 있고 뭐 귀촌하신 분도 있고 평생 또 그 마을에서 살았던 주민도 있고 막 또는 또 외국에서 오신 또 이런 외국인 또 다문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민 구성이 복잡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쉽게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마을의 지도자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저는 두 번째 방법을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있으니까 면사무소가 됐든 또는 지역의 그 뭐 시, 군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들 간에 최대한 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법으로 가게 되겠지만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도저히 이것도 안 되고 저 다른 방법으로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법으로 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어떤 갈등이 발생하거나 무슨 주변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아지면 무조건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고 변호사지만 그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습관도 아니고 약간 후진국의 의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한다라든가 또는 중재기관이 개입해서 중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선진국의 문화고요. 우리나라처럼 막 너 한번 법대로 해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후진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지역의 웬만한 갈등은 지자체에서 중재를 잘 하시면 다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하던데 이런 심각한 사건도 얼마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본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역할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그 사명감이라든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제시하는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